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S2 정전 용량과 정전 에너지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보니까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 학습 노트 같아요. 이 노트를 보면서 정전 용량이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뭐 정전 에너지니 흡입력이니 하는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전기 그릇 이런 비유가 나오던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그 콘덴서 혹은 커패시터라고 하는 거요. 이게 전하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의 근원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냥 뭐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고 중요한지 그 고리를 찾아보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정전 용량, 영어로는 capacitance. 이게 뭔가요? 자료에는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고 단위는 페럿을 쓴다고 나와 있네요. 전기 그릇의 크기 비유. 일단은 직관적이긴 합니다. 네, 그 비유가 처음 개념 잡는 데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릇 크기가 클수록 많이 담는 것처럼 정전 용량이 크면 전하를 더 많이 담는다. 뭐 이런 의미니까요. 근데 이 페럿이라는 단위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예요. 1페럿짜리 콘덴서 만들려면 평범한 재료로는 거의 운동장만 해야 할걸요. 아, 진짜요? 그렇게 커요? 어쩐지. 그래서 자료에서도 마이크로페럿, 뮤F나 피코페럿, PF 같이 훨씬 작은 단위를 쓴다고 하는군요.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12승. 네네, 바로 그겁니다. 일상적인 전자회로에서는 뭐 마이크로나 피코 단위가 훨씬 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이 정전 용량 정의를 식으로 딱 표현한 게 자료에 나온 Q 이퀄 CV입니다. 여기서 Q는 저장된 전하량, 단위는 쿨롱 C이고요. V는 가해준 전압, 볼트 V고, 그리고 C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전 용량, 페럿 F죠. Q 이퀄 CV. 아, 그러니까 전압 V를 걸면 전하 Q가 쌓인다 이건데 그 둘 사이의 비례 관계를 정해주는 상수가 바로 C, 정전 용량이다 이런 거네요. 같은 전압을 걸어도 C 값이 큰 전기 그릇일수록 더 많은 Q를 담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 비례 관계가 핵심이에요. C는 그러니까 전압 1볼트당 얼마나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냐, 이걸 나타내는 그 소자만의 고유한 능력치인 셈이죠. 1페롯 F는 1볼트 걸었을 때 1쿨롱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자, 그럼 이 전기 그릇의 크기, 그러니까 C 값은 구체적으로 뭐에 따라서 결정될까요? 더 큰 그릇, 즉 C 값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료에서 몇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네요. 우선은 그 도체의 기하학적인 모양하고 크기가 영향을 줍니다. 자료에 보면 구도체 예를 들고 있는데 반지름 R이 클수록 정전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전하 담을 공간도 늘어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콘덴서 하면 떠오르는 건 그 평행판 구조잖아요. 금속판 두 개 마주보고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전 용량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맞아요. 평행판 콘덴서가 제일 일반적이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판 자체의 기하학적 구조. 그러니까 판의 면적 A랑 두 판 사이의 거리 D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면적이 넓고 또 판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하를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죠. 아, 네, 그렇죠. 면적은 넓게, 간격은 좁게.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정전 용량은 면적 A에는 비례하고 거리 D에는 반비례해요. 알겠습니다. 면적 넓게, 간격 좁게.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두 판 사이에 뭘 채워 넣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공기가 아니라 종이나 플라스틱, 세라믹 같은 절연체, 다른 말로 유전체, 다이엘렉트릭을 넣거든요. 이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서 정전 용량이 확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유전율, 그리스 문자 엡실론 쓰인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이 나옵니다. 유전율, 엡실론. 아, 자료에도 나오는군요. 이게 높을수록 좋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전율이라는 게 전기장 안에서 물줄 내부 원자들이 얼마나 잘 분극,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는지 나타내는 정도인데요. 이게 클수록 같은 전압에서도 더 많은 전하를 판 표면에 유도해낼 수 있어요. 즉, 유전율 높은 재료를 판 사이에 넣으면 정전 용량, C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고성능 콘덴서 만들려면 유전율 높은 신소재 개괄이 아주 중요해요. 자료에 보면 디늘 엡실론 E라는 관계식도 언급되는데 자료의 C는 엡실론 곱하기 2셈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마 전속 밀도 D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오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식은 물질의 특성인 유전율 엡실론이 전기장 E, electric field 안에서 전속 밀도 D, electric flux density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이 유전율 엡실론이 콘덴서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물성치다. 이겁니다. 아하, 정리해 볼게요. 그럼 평행판 콘덴서 용량 키우려면 판 면적 A는 넓게, 판 사이 간격 D는 좁게, 그리고 그 사이 채우는 유전체의 유전율 엡실론은 높은 걸 써야 한다. 이 세 가지네요. 딱 큰 전기 그릇 만드는 레시피네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전하를 저장하는 게 단순히 입자만 모으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또 흥미롭네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콘덴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전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양쪽 판에 모으려면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하거든요. 마치 용수철을 이렇게 꾹 누르는 것처럼요. 이렇게 들어간 일이 콘덴서 내부의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전 에너지,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정확히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그냥 콘덴서 안에 있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전기장 2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자료에서는 단위 부피당 저장되는 에너지, 이걸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데 이걸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그 값이 2분의 1 엡실론 E 제곱가 된다. 이걸 제시하고 있죠. 2분의 1 엡실론 2 제곱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에너지가 유전체 내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밀도가 유전체의 특성, 유전율 엡실론과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 세기 E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유전율이 높거나 전기장에 아주 강하게 걸리는 부분일수록 에너지도 더 팩팩하게 저장되어 있다 이런 거죠. 아까 압축된 용수철 비율을 다시 쓰자면 에너지가 용수철 재질, 엡실론하고 얼마나 꽉 눌렸는지 E에 따라 저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하, 에너지가 눈에 안 보이는 전기장의 형태로 그것도 판 사이 공간에 저장된다니. 이거 신기하네요. 그냥 단순한 부품 같았는데 그 안에서는 이런 물리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었군요. 이렇게 에너지가 저장되면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바로 정전 흡입력. 이건 또 어떤 힘인가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확 끌어당기는 힘 같은데요. 맞습니다. 양쪽 판에는 각각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모여 있으니까 서로 다른 극성끼리는 당연히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겠죠. 이게 바로 정전 흡입력입니다.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전체는 에너지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판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정전 용량이 커지고 저장되는 에너지가 같은 전하량일 때 낮아지니까 판끼리 서로 가까워지려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 힘의 크기가 그냥 전압 V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네요. 자료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필 제곱에 비례하는 걸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판에 쌓이는 전하량 Q도 늘어나죠. Q는 CV니까 동시에 판 사이의 전기장 E도 강해지고요. 힘이라는 게 대략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요소가 모두 전압에 비례해서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힘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조금만 높여도 흡입력은 확 강해집니다. 아, 전압 2배면 힘은 4배, 3배면 9배. 와, 엄청나게 증가하네요. 이 원리를 이용하는 장치도 있다고요? 예, 자료에서는 정전 전압계하고 정전 집진기 이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네요. 정전 전압계는 이 미세한 흡입력을 이용해서 전압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구고 정전 집진기는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하죠. 공기청정기 같은 데에서 미세먼지 제거할 때 이 원리가 쓰이거든요.
높은 전압을 걸어서 아주 강한 정전 흡입력을 만들고 그 힘으로 공기 중에 먼지 입자를 필터판에 그냥 착 달라붙게 만드는 겁니다. 자, 개념들을 쭉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자료에 나온 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죠. 어떤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의 전하가 축적되었다. 이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인가? 아, 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공식 Q는 CV 이걸 쓰는 문제네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정전 용량 C니까 식을 바꾸면 C는 QV가 되죠. 주어진 값들을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Q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 V는 1000V. 그러니까 C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1000.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네요. 단위는 페럿 맞죠? 네, 맞습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 그런데 아까 페럿은 아주 큰 단위라고 했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를 의미하니까 이 값은 5 마이크로 페럿, 뮤 F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일반적이죠. 자료 답하고도 딱 맞네요.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니까 Q, C, V 관계가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공식을 아는 거랑 직접 써보는 건 또 다른 차원이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 분석한 S2, 정전 용량과 정전 에너지, 이 블로그 게시물의 핵심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따라와 보세요. 첫째, 정전 용량 C는 콘덴서가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이다. Q는 CV, 단위는 페럿인데 너무 커서 보통 마이크로, 뮤 F나 피코, PF를 쓴다. 전기 그릇 크기 비유 기억하시고요. 둘째, 정전 용량 C 값은 도체의 기하학적 구조, 면적 A는 넓게, 간격 D는 좁게, 그리고 판사의 유전체의 특성, 특히 유전율 엡실론은 높게,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셋째, 콘덴서는 전압뿐 아니라 에너지도 저장하는데 이 정전 에너지는 판사의 유전체 내부의 전기장, E 형태로 저장되고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엡실론 E 제곱으로 표현된다. 넷째, 충전된 판사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 흡입력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놀랍게도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정전 집진기 같은 데 응용된다는 점. 네, 이 내용들을 쭉 꿰뚫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바로 전기장 E하고 유전율 엡실론입니다. 전하 저장 능력 C, 에너지 저장 2분의 1 엡실론 E 제곱, 그리고 힘의 발생, 정전 흡입력 이 모든 현상이 결국 이 두 가지 요소와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별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전기 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눈을 길러줄 겁니다. 특히 전기기능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전자 분야 공부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요.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학습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학습 노트를 통해서 정전 용량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요즘 우리 배터리, 2차 전지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건 전기화학적 원리로 에너지를 저장하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룬 콘덴서는 정전기적 원리로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둘 다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건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짧은 순간에 큰 힘, 그러니까 전력, 파워를 빵! 내는 능력이랑 오랫동안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하는 능력, 즉 총 에너지 용량, 에너지 캐파시티 면에서 볼 때 콘덴서하고 배터리는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까요? 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순간적인 파워냐 아니면 총 에너지 저장량이냐, 어떤 상황에 어떤 기술이 더 유리할지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콘덴서와 배터리의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